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푼돈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돼 있는 법이죠. 소소한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봅니다. 일확천금의 꿈보다 작은 돈의 기적을 믿어보시죠. 미니, 머니, 마니. 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834번님 푼돈 모아 목돈 될 때까지 이 코너를 듣다 보면 뭐든 모아지겠죠? 하셨는데요. 네. 모아집니까? 그렇죠. 네. 네. 푼돈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네. 모아야 됩니다. 네. 코너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점계에 신희은 기자의 저서. 네. 그 앞서 우리가 파사 코너 진행했을 때 그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네.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입니다. 네.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100억 젊은 위화감 아니에요? 네? 예? 그러게요. 이제 출판사에서? 100억이 약간 네. 상징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경제적 자유의 굉장히 상징적인 높은 목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뤘거나 꿈꾸는 도달해 가고 있는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다 이렇게 봤죠. 목치 않았는데 네, 10억 네. 젊은 부자들이 온다.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현실성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유튜브 이제 싱글파이어 채널 운영하면서 네네. 이제 2030 투자 자산가들 젊은 부자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50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24분 이야기를 담은 건데 네네. 이제 통계를 대략 자산 공개하신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나이 37세 정도 되고요. 자산은 사실 20억에서 3, 40억 정도 그랬잖아요. 이상 되거든요. 우리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0억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많으시고 금융자산 10억, 그러니까 실거주 집을 제외한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 자유의 현실적인 목표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100억을 꿈꾸면서 도전하는 그런 투자자들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잘 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네. 우리 파이어족들에 대해서 많은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은퇴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었었죠. 저마다 네. 다양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수백억 자산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책에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 지식 창업 같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필승 전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좀 세세한 노하우나 사례를 전달드려서 이걸 읽고 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런 걸 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젊었을 때 네. 자산가가 돼서 은퇴할 수 있다. 우리가 한 네네. 뭐 5년, 10년 열심히 계획해서 투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미니머니가 마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푼돈으로 모아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고, 네. 이제 뭐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온라인에서 서점에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미니머니 마니로 다시 돌아와서 자.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작은 돈의 기적? 네, 오늘은 금융권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자금 조달에 좀 숨통이 풀렸다.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특히 많으십니다. 네. 이제 대출 한파가 풀리고 시중은행들이 이제 전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문턱을 낮추면서 억대 마통 다시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대출 규제 완화 상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부터 볼까요? 네. 그 정부가 사실은 작년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면서 이제 마통 한도를 되게 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모든 상품 한도가 5천만 원 이하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 겪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 1억씩 갖고 이제 받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 그 초과분만큼을 사실은 다른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많이 바꿔서 갈아타셨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갑자기 목돈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한도가 풀렸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원, 국민은행 최대 1억 5천만 원, 하나은행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좀 고금리 대출로 어쩔 수 없이 갈아타셨던 분들은 그냥 유지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 관련한 우리가 이렇게 사연 전해드릴 때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빚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빚내라는 거여서. 근데 그렇긴 사실은 한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이제 꼭 뭐 가게 운영 자금이라든지 뭐 생활 자금이라든지 꼭 필요했는데 어쩔 수 마통을 없이 끊었죠 작년에. 네.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갈아타셨던 분들은 그냥 두지 마시고 네. 네, 다시 조정을 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차이가 꽤 나거든요. 엄청나죠. 네.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네, 마통으로 맞습니다. 돈을 조달하는 것과 네. 딴 데 가는 것과는.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에서 약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시 갈아타실 때 이제 본인이 이제 한도를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득이 인상됐다든지 뭐 추가로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금리를 좀 낮춰달라. 마통의 금리를 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통장에.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요. 또 대출 네. 규제 하나 중에서 지금 전세담보대출도 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세 네. 대출 경우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작년에 말에. 이제 네. 규제 강화로 이제 잔금일 이전에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 가능해졌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아예 비대면 대출을 안 막았었고요.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관련 규제가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전세값 5억이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추가로 3천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만큼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고민하시다가 못 받고 월세로 이제 계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로 다시 전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제 살펴보셔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미니머니만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좀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또 네.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이게 월세가 난지 또 네. 나는 어느 그거를 정도로 해야 될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2030 청년들이라면 이제 정책자금이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갈아타실 수 있으면 최대한 월세보다 유리해요. 네, 네. 유리하죠. 네. 이걸로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몇십만 원 이상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걸로 최대한 갈아타실 수 있게 뭐 중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자금 일단 알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서도 그 인터넷 관련한 네, 인터넷 2030 대상으로 저리 대출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알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전세 대출이 전세를 받을 거냐 월세를 받을 거냐 이게 네. 금리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넘어가세요 또. 네네. 근데 네, 이제 월세로. 조심하셔야 될 게 월세 그러면 월세가 내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서 월세 계약을 할 때 이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요즘에 높여봤거든요. 예를 들면 월세는 20만 원으로 묶어놓고 관리비를 뭐 월세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세를 높이지 않는 대신에 관리비를 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왜냐면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월세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월세 계약이 이게 괜찮네 저렴하네 하고 계약을 하시는데 전세담보대출 이자에 비해서. 네. 그러나 관리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월세 플러스 관리비잖아요. 근데 관리비로 요즘에 전가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다 포함한 실제 내 지출과 이제 전세 대출의 이자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담보대출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아마 네.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 네. 더 싼 네. 혹은 정책적 대출이 없을까? 네,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자 거죠. 더 네. 싼 거 없을까? 네. 월세랑 비교해서 어떨까? 네. 이걸 체크 포인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때문인가요? 대출이 싹 풀려요. 작년 말과는 완전 은행들이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네.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조금 약간 조선모사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연초에 문턱을 낮춰주고 그럼 대출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가계대출이 다시 위험 수위로 도달할 수 있잖아요. 또 뉴스 나오죠. 네, 그러면 또 조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이제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연초에는 조금 풀리고 연말에는 조금 조인다면 냉탕운탕이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게 입장에서는 조금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연초에 미리 좀 이제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총량 규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대출을 조금 완화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릴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대출 관련한 쟁점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DSR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혹자는 DSR도 풀 거라는 이야기, 네. DSR은 둬야 된다는 이야기. 네. 이거는 불확실성이네요. 네, 이게 뭐 LTV도 완화하겠다, DSR도 완화해주겠다, 뭐 증액해주겠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새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를 컨트롤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IMF도 경고하고요. 네네네. 무한정 완화해줄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무한정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뭐 달라지는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나 어떤 필요한 자금이 발생할 때 이 초반에 좀 활용을 하시는 걸 오히려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나중에 좀 어려워질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미니머니만이 하여간 핵심은요. 대출 받을 때 네. 쉽다고 네. 너무 이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안 되죠.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들 깐깐한 마음 네.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